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2월 1주차 시황 분석 및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먼저 주요한 이슈보다는 주식 시장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주요 이슈 간단하게 짚어보면, 자, 지난달 말이었죠. 1월 30일, 31일 미국 FOMC 열렸습니다. 올해 첫 번째 FOMC였고요. 역시 1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은 없었고, 자, 최소 세 차례, 올해 최소 세 차례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내용 나왔습니다. 자, 3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당연히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제가 보는 것은 3월 그리고 6월에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자, 하반기에 9월, 12월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고요. 자, 제닛 옐러 연준 의장이 주최한 마지막 FOMC였고 이제 제롬 파월 새로 연준 의장이 이제 취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서 자, 주식을 지금 팔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식 시장에서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지금 좀 어려움 겪고 있고 그에 따라 또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국내 증시가 좀 최근에 힘든 모습 보이고 있으나 돌이켜 보면 국내 증시가 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그건 이따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교서 있었습니다. 연두 교서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국정연설 정도라는데 뭐 아주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 역시 미국 우선주의 뭐 이런 내용 나오고 중국을 좀 자극하는 발언도 있었고요. 뭐 아주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의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창 올림픽 개막하죠.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2월 9일부터 평창 올림픽 개막하고요. 자, 미국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 보임에 따라서 환율도 좀 오르면서 1,080원에 근접했습니다. 자, 국내 주식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번 주 주간 움직임 뭐 코스피 2%, 코스닥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뭐 꽤 많이 하락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를 결국에 깨면서 899포인트대로 마감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한 50포인트 가까이 많이 하락했고, 자, 지난 수요일 날 삼성전자의 주식 분할 결정이 있었죠. 주식 분할 결정하면서 주가가 뭐 8%, 9%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는데 결국 마감할 때는 다 내려오면서 보합권 마감했고 이걸 개인들이 전부 사들였습니다. 아,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 엄청 끌어내리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지속되면서 지금 주식시장 지수가 상당히 뭐 좀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다음 주 2월 5일 날, 2월 5일이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자, KRX 300 지수 출범합니다. 요 내용 300 지수는 뭐 이제 코스닥 활성화 방안으로 처음에 나왔다. 코스피 코스닥을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지수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KRX 300 지수를 만들었고 이제 새롭게 출범하게 되고요. 요 지수에 이제 포함되는 종목들은 제가 카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지금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지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현재 보시는 차트가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상승이 나왔다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뭐 일부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한 1% 정도 월요일 정도 하루 뭐 더 오르더니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으로 보면 네, 월요일 날 하루 갭으로 올라 버리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조정은 요 정도 나오면 상당히 좋긴 합니다. 자, 주봉상 이제 5일선이죠. 5일선이기 때문에 뭐 많이 올랐다가 일부 조정을 지금 받은 것이고 사실 조정이 더 깊게 나올 수 있는데 향후가 문제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어떻게 이제 지수가 움직일지가 상당히 관건인데 자,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국내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미국이죠. 미국이 금요일날 밤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 급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 한 2.5% 빠졌나요? 그래서 뭐 금융위기 이후로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우리 증시 마감한 이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국내 증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좀 일봉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수 이번 주에 좀 힘들게 많이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작 21선입니다. 일봉상 보면 21선 조금 깨고 내려온 정도고, 여기서 뭐 보시면 21선은 거의 뭐 넘지도 못했던 구간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실 조정이 더 나올 여력은 충분히 있고, 길게 보면 여기 121선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저는 2400, 한 70 정도 되겠네. 2460에서 70 정도 되겠는데, 한 요 정도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는 것은 좀 너무 힘들게 합니다. 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자, 외국인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팔았다는 느낌도 아닌데 갑자기 막 거꾸라지는 느낌. 대부분 삼성전자를 매도하면서 삼성전자 급락하면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좀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월요일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미국 증시가 엄청 빠졌는데 그 전에 우리 국내 증시가 금요일날 좀 많이 빠졌죠. 여기 음봉 한 2%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자, 제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국내 증시가, 국내 지수가 먼저 선반영이 된 거면 좋겠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좀 선반영 됐다라고 한다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여기서 한 방 더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월요일 날 뭐 갭 상승이나 아니면 갭 하락인데 갭이 조금 뭐 소폭 하락 정도로 출발을 한다면 비중을 줄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비중 좀 줄여놓고 관망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여기서 소폭 하락을 한다면 저는 장대 음봉이 뭐 갭 상승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장대 음봉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자, 그리고 만약에 갭 하락을 크게 해서 출발한다. 자, 지수가 뭐 2500 이하, 2500 가까운 내외에서 출발을 한다. 1% 정도 밀려서 출발한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반대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 장 초반에 다 반영을 하고 미국의 하락폭을 다 반영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위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자리에서 지금 미국이 왜 저렇게 갑자기 급락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파락 출발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올 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 결론, 자, 조금 빠지거나 보합권 근처에서 시작한다면 일단 매도해서 좀 관망하고,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출발하면 거기서는 이제 올라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볼 계획이고요. 다만 희망사항은, 자, 저희 증시가 미국보다 선반영 되어서 월요일 날 미국 증시 영향 안 받고 반등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 5일선 뭐 요 정도까지 딱 조정 좋다라고 생각했고, 사실 요새 대형주들 삼성전자가 워낙 힘들어서 코스피 200을 보면 코스피 200 지수는 21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주봉상 21선까지 내려와 있고, 일봉상은 더 뭐 21선 깨고 한참 내려가 있기 때문에, 자, 요 정도 자리에서 좀 단기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이죠. 여기 장대 음봉 나왔을 때 한 이틀 정도라도 이렇게 반등, 여기도 장대 음봉 나오고 이렇게 반등, 자, 이런 식으로 좀 반등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 있고, 자, 코스 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 닥은 뭐 이번 주에 좀 조정 나왔습니다만 조정 나온 것도 아니죠. 아직 5일선도 못 왔고, 그동안 뭐 오른 거에 비하면 지금 뭐 조정이라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코스 닥은 사실 뭐 장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뭐 단기적으로 해서 바로 또 급반등 나올 수도 있겠으나, 큰 그림으로 보면 뭐 한 800 정도까지는 또 다시 한번 눌렸다가 가는 게 맞지 않나? 특히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른 만큼 조정도 좀 깊이 나올 수 있으니까 코스닥에 코스닥 종목들을 하시려면은 오히려 제약 바이오가 뭐 좋긴 좋습니다만, 제약 바이오보다는 좀 다른 쪽 섹터, 전기차라든지 뭐 다른 쪽 게임 뭐 이런 쪽 섹터가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좀 상당히 힘들었고요. 다음 주가 관건이죠. 다음 주 미국 지수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미국의 영향 얼마나 받을지 이런 좀 봐야겠고,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얼마나 또 지속되는지 요 점도 봐야 되고요. 자, 길게 봤을 때는 조정이 아직까지 별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코스피 뭐 신고가에서 한 2% 빠지는 거 사실 뭐 일도 아니고 하루 만에 뺄 수도 있는 거고, 저 역시도 최근 주식시장 상당히 힘듭니다만,
자, 길게 봤을 때 아직 조정 나올 여력이 충분하고 생각보다 지금 조정이 깊지 않다. 더 깊은 조정 나올 수 있다. 요거 염두에 놓고 시장은 아직 좀 더 관망하는 태도도 좋다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월요일까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 또 이번 주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어느 쪽으로 변동성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하고 걱정스러운데 아무튼 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